불안하고 헤어지자니 아쉬워요. 내년 결혼을 목표로 준비 중인 예비 부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어디 계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연애 몇 년 차 정도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6개월 정도. 근데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고민이 결혼이라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만약에 이 사람과 5년 뒤에, 10년 뒤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커서 주위에서 결혼해라고 해도 맞을까? 나는 결혼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겨내면 되잖아. 내가 있잖아.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인드인데 여자친구는 그래도 일어나면 어떡해. 난 너무 무서워. 우리 뭐 계획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 우리 망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두렵구나. 섭섭하네. 서운하네. 근데 지금 남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외모지상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예쁘면 막 안 힘들어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미안해요. 예쁜 거에 내가 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세상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지키려고 힘들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분의 입장에서 힘들었는데도 저 사람 내는 함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커플들을 많이 보셨는지 아니면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돼. 애들 때문에 그냥 산다. 그리고 그 사람 내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야, 너 결혼하지 마. 너 이게 힘들어? 장난 아니야. 어떠세요?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결혼을 하면 우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동지애로 만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있던 사랑도 사라진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현실적이라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같이 이겨내면 되지 이러면 저는 이상적이다. 난 내가 현실적인 거다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부모님은 좀 어떻게 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전혀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뒤처지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싸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불안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하냐. 완벽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 제가 오페라 연습할 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배우하고 오미미 투비우논 토르니 이렇게 하고 저기서 뭐 헤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이 여자하고 다시 만나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쫙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5걸음을 걸어가고 쳐다보고 그쪽으로 가서 키스를 하고 끝나래요. 제가 이랬어요. 오미미 투비우는 5개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5. 쳐다보라고 그랬지. 쳐다보고 가라고 그랬지. 창욱이 그게 뭐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키스의 시작이 뭐야? 예? 여러분 키스의 시작이 뭐예요? 키스 시작이 뭐야? It's not so easy loving me. 도대체 한지 얼마나 오래됐길래
지금 신혼부부랑 오늘 연인 특집인데. 키스의 시작은 시선의 끝이야. Am I lost? 여러분 키스를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시선 없이 어떻게 키스를 해요? 예? 봐야지. 이게 이렇게 하긴 아니잖아요. 시선의 끝에서 키스가 나오고 시선은 어디에서 나와? 마음의 끝이야.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의 끝에서 키스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네가 이 여배우랑 헤어질 때 마음은 여기 두고 몸만 가야지. 그리고 이 시선의 끝에서 여배우를 보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와서 키스를 해야지. 근데 너는 선생님이 5걸음 걸어가라니까 하나, 둘, 셋. 보라니까 보고. 그러니까 다 끊기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전세 살다가 집도 사고 싶어요. 차도 바꾸고 싶어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만 생각하면 여기가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좀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 키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처음에는 손 안 잡을 수 있는데 뭐 팔짱 끼고 뭐 산책 좀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냥 이제 키스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키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들은 그 감정선의 끝에서 키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키스 하시겠습니까? 저 엄청 잘하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보기에 도대체 얘는 뭐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스에 머리가 가 있지 말고 이 여자랑 스킨십을 안 해도 같이 산책하는 거에 이 설레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이 좋잖아요. 여자는 보통 손잡는 걸 허락해 줘요. 이 걷는 느낌이 좋으면. 근데 손을 잡았는데 어머 느낌이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불편하지 않게 맞추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그런 완벽한 그림의 결혼, 이상적인 안정의 모습, 그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이상적 모습은 하나의 소소한 것에서 느낌이 좋으면 연결해서 어느덧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졌어요? 그 소소한 것을 하는 사람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 돈이 없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뭔가 불평이 많고 싸우고 뭐 막 이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조건인데도 저렇게 사는데 난 지금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이 강을 굳이 건너야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대에서 강연을 몇 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질문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던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여학생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 솔직하다. 솔직해.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남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남자분은 우리 여성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와 감정이 둘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 이런 시예요. 자, 이건 되게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대요.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행복한 사나이래요. 왜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고독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남자분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남자라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난 사랑받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할 만큼의 여기에 있는 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이 여자친구한테 짧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함을 점점 없애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나를 믿어주라. 그래서 베팅은 누구한테 하는 게 좋냐? 최소한 저런 각오가 있는 남자한테 베팅하는 게 좋죠.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기가 너무 센 남편과 살려니 힘듭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입으로도 네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 얘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있어요? 심지어 검색까지 해서 보여주면서 내 말이 맞잖아 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면 그거 누가 뭐래? 미안하다고도 안 합니다. 엄마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해? 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본인한테 좀 고치라고 하면 야 나도 아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고칠 방법이 없나요? 야, 센데요? 엄청 자존심이 센 것 같아. 아 이분 공개해도 됩니까? 자, 어디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시죠.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모아놓고 공개를 시킨다고요? 너무 궁금하다. 저쪽이야? 저기 계셨네. 혹시 혈액형 또 B형이십니까? A형. 아, 저긴 또 A형이시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쓰신 게?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사연 다시 읽어주면서 나 이렇게 보내도 돼? 하니까 맞다고. 진짜. 그래요? 멋있네. 그 얘기가 뭐예요? 아이가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구미에서 사는데 TV 보다가 백화점 얘기가 나왔어요. 백화점이 대구역에 저는 롯데백화점 있다 그랬고 신랑은 세계 백화점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틀린 거죠. 그쵸. 틀렸는데 네. 그래서 맞다고 우기는 거지. 아니야 대구역에 롯데백화점 맞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긴 가봤대. 이제 검색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소한 일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부부관계랑 뭐 다른 일도 그쵸. 그렇습니까? 늘은 아니고 아, 칭찬은? 늘 아니고 원래 대부분 이제 아내분 눈치를 보잖아요. 네, 남편분들이.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내분이 조금 남편분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기가 좀 세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기가 많이 세요. 네. 많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여자는 나대면 안 된다고, 목소리 크면 안 된다 그러고,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고, 밖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뚱뚱하면 안 된다고. 어머 진짜 보수적이다. 딸들한테도 그래요? 그럼 딸들한테도? 딸한테는 딸이랑 성격 비슷하거든요. 딸도 세요? 세요. 아빠 닮았고. 아빠 닮았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딸까지 그러면 안 되지. 딸이 그래도 아빠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아내분 생각에, 본인 생각에 대체 왜 그럴까? 남편분이 자꾸 왜 내 말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네. 난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내분께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분이 한 말을 안 하니까 약간 막 잠깐 조급해지면서. 왜냐면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남편분 빨리 마이크 잡아봐요.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 좀 해봐봐요. 뭐 일단 절반 정도는 맞는 절반은 맞고. 다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위기적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와이프한테는 이제 뭔가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좀 각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 적이 이제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좀 그래서 좀 나쁘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처럼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자랐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 속으로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좀 비춰지지 않나. 그래서 많이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해서 항상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식이고 그 환경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뭐 남편은 아내한테 보통 이렇게 하네. 이런 거는 사실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네. 그게 너무나 기억되는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은 살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 무의식적 소리가 있어요. 이때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내 스승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가지의 부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예 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상황이 되어서 헤어져서 우리가 살았거나. 그럼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동서남북이. 도대체 어디, 그러면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더 뿌리를 딱 받아야 돼.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보, 그 대구역에 뭐 롯데백화점이야. 그건 뭐 아니야. 그러면 다음 주에 만들어! 뭐 얼마 들어? 백화점 만드는데 2조 그거 없어 2조. 사과는 누가 하냐면 잘못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사과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사과예요. 마음에 힘이 있는 자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머도요, 여유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긴장돼 있으면 애드립이 안 나와요. 맞아. 편안해야지 애드립도 나오고 센스도 나오고. 여성들이 유머 있는 남성에 상대적으로 끌리는 거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를 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 근원이 있거든요. 그게 삶의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은 건 풍족이죠, 풍족. 여유는 되게 돈과 심리가 곱하기 된 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아유, 나 진짜 이번에 실수. 나 진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400. 또 실수하면 FS. 근데 이제 내가 남편이 나 너무 여유가 없어. 다 내가 해야 돼. 실수하면 받아줄 부모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남편분이 제 느낌엔 비빌 언덕이 없는, 의자도 보면은요 뒤에 이렇게 의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손 받침대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수틀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엉덩이만 앉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산 사람도 있어요. 뒤에 기댈 것도 없어. 손 받침대도 없어. 그럼 오직 뭐로만 해야 돼요? 자기 허리 힘만으로.
그러면 이제 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인정하기 어렵고 사과하기 어렵고 살다 보면 잘못할 일이 많잖아요. 실수할 일도 많고 모르는 일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미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힘이 있는 자들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죠. 남편분 제 얘기에 좀 동의되세요? 네, 조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구미로 다시 내려가시죠. 네, 네. 네. 구미로 가지 마시고 대구에 롯데백화점 가셔서 예? 아 신세계로 가셔서 뭐 사고 싶으세요? 브랜드. 입을 막아버렸어. 남편분이 짧게 아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아, 좋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애 셋까지 이제 키우면서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꼭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엄청 치열하게 사셨네요. 보니까. 저만 해서 다 느껴지네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대요. 그걸 찾으셨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서로 애칭으로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애칭이 뭔지 소개할게요. 자기 둘만 부르는 은어를 애칭이라고 합니다. 자기야도. 자기야는 애칭은 아니죠. 그건 남들 다 부르는 거니까. 여보, 자기야, 뭐 누구 엄마, 그리고 그냥 상대방 이름, 누구씨 이런 건 호칭. 자,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여성분들 중에. 강사님, 저희 남편은 저를 애칭으로 부르네요. 저한테만 부르는.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교정시설보다 훨씬 적네요? 저 재소자 모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20%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적으시네요. 네, 일단 뭐 다 한번 알아볼까요? 애칭? 저기 떼지라고 부릅니다. 떼지. 그 돼지를 이렇게 귀엽게 부른 거예요? 네네. 살 빼라고 맨날. 그냥 살 빼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나뽕. 나뽕은 저는 나유진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나뽕, 나뻥. 뻥카 쓴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찡찡이라고. 찡찡이. 네, 맞아요. 그 찡찡이는 누가 봐도 찡찡대는 느낌이 나서 찡찡이. 그게 엄청 심해서. 네. 대부분 보면 되게 공격적인데요, 애칭이.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를 애칭이라고 하는 거죠. 돈벌레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돈벌레. 돈벌레. 근데 중요한 건 그 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애칭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자 보세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60년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누구 아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화상. 애칭이셨어요? 네, 말종도 많이 쓰셨고요. 말죠. 말종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인간 말종. 아버지 혼 줄 알았어요. 율곡이, 태계이왕, 인간 말종. 자, 그러면 싱글이신 분 손 한 번만 표해 주실래요? 결혼하지 않았고 싱글이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다. 지금 그러면 한 40% 정도는 싱글이신 거고 나머지 한 60%는 결혼하신 거죠.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콘서트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재밌다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었으면 좋았겠다인 거예요. 아, 이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해라. 인생 3세판이다. 한두 번에 실망할 때가 아니다. 저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두번 하신 분들도 진짜로? 계시고. 진짜로? 조심스럽네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발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발레 시작할 땐 군무를 준다는 거예요. 군무. 다 같이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실력이 좋아진 사람한테는 솔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춤추게. 근데 이 솔리스트 중에서 너무 잘하면 뭐를 줄까요? 돈. 돈이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돈으로 증명해. 방금 눈빛 봤어요? 예. 솔리스트를 정말 잘하면 듀엣 하는 기회를 주신대요. 아, 듀엣이 더 듀엣. 그러니까 듀엣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듀엣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한 사람과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외로우니까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고 뭐 여자 좀 소개 좀 해줘 형 여자 그럴 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뭐 좀 질서 지켰나 얼굴에? 형 나 이거 무질서한 분 안 돼. 나 이거 질서 지켜야 돼 진짜. 중요해 질서. 이런 거. 여성들은 또 엄마한테 들은 말은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엄마처럼 살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한 40대 전후 되시는 분은 어렸을 적에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을걸요. 학생이 연애를 하고 새끼 공부를 해야지. 대학 가면 다 해. 그럼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 못해.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저는 좀 많은 세대였거든요. 야 무슨 연애를 해.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거 해야지. 벌써 연애질이라. 그래서 연애질이라고 했다. 맞죠. 그러니까 또 연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몰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시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면 좋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냐. 이것부터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자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이지혜? 이지혜? 조용히, 저 회색 옷 입은 형. 네, 조용히, 예. 22년 됐습니다. 아 결혼하신 지 아내분이세요? 약간 저랑 비슷한 얼굴을. 약간 저랑 비슷한 얼굴을. 그렇다. 느낌이. 근데 진짜 오빠 사람 괜찮으신 분이세요. 남자들은 왜 매력적 외모의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남자는 매력적 외모인 여성을 빨리 구분하고 인지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0.2초에 안 돼요. 초능력. 그냥 딱 스치는 순간 뭐 질서 무질서 그냥 안다는 거예요. 뭐 질서 지켰다 안 지켰다 뭐 몸매 장난 아니다 장난꾸러기다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매력적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보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의욕이 생깁니다. 막 그 여자를 보면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뭐 자기야 과메기 좋아해? 막 그러면 좋아해요. 과메기. 그럼 배달 시켜 먹으면 되는데 포항 갈래? 과메기 먹으러? 무조건 가야지. 포항 갈래? 나 운전 엄청 좋아해. 하루에 700km 하잖아. 막 이러면서. 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 남자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 여성이 뭐 사회적으로 좀 없어.
학교도 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한글 가르쳐주고 싶어. 사랑에 나비, 경복궁. 같이 문방구 가서 연필도 사주고. 당연하죠. 그 맛이 네. 있어요 또. 같이 기역, 니은, 글 가르치는 디귿 맛도 하면서 있다고.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성들은 또 어떤 남자 좋아해요? 결혼 배우자로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성분들은 안정감 있는 남성을 많이 선호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아닙니까? 얼굴도 안정적이어야지. 그 얘기를 해줘야지. 왜 얼굴 안정적인 건 얘기 안 아니 해주고. 다 안정적인데 얼굴도 안정적이어요. 남편분은 많이 안정적인가요? 어떤가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이 많아요. 나 마리아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원하는 안정감이 뭐냐. 경제력으로 좀 꾸준하게 벌이가 있고 직장도 좀 너무 들락날락 거리지 않고 내 계획을 할 만한 안정감이 좀 있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나한테 좀 잘해주고 계속 친절하고 매너 있게. 여성분들 맞아요? 네. 근데 이 요소는 결혼해서 제가 보기엔 꽤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면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을 좋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하고 스케줄도 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흥분이 되진 않아. 와이프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그러면 평온해진다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속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야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지금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10년, 15년 돼서 여성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속옷 입고 가면 이렇게 좀 집에서는 좀 다 같이 사는 데서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여성분이 또 말하는 게 좀 말투가 좀 그래. 좀 힘드네. 그러면 자기 만나서 힘든 나는 왜 생각을 안 해? 싫어. 이기주의. 오빠 집안 자체가 이기주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이기주의.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되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성하고 딱 커넥팅하는 순간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 커넥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어쩐지 자꾸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어쩐지 계속 방에 들어가더라.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 차에서 핸드폰을 혼자 해야 합니다. 한 10분. 안 들어가. 왜? 와이프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분리수거하러 나와. 이 차문 들어가려고.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래. 깨자니까 안 돼.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러 나와가지고. 날도 추운데. 반바지에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분리수거 하다가 담배나 이렇게. 핸드폰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대개 결혼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돈 있고 뭐 직장도 좋은데 나한테 말을 좀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인 경우에 이 여성이 예뻐서. 여성은 이 남성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그 그래서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안정적인 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오고 3년 정도 어떤 작가님 작업실에서 소일거리를 돕는 일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판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때로는 오칠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옷이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하다가 이게 덥잖아요. 그럼 땀이 막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눈을 이렇게 닦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막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아, 나 이건 안 해. 난 옷이 오르는 사람이네. 그럼 난 안 하고 싶어. 안 맞나 봐.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옷이 딱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 아, 이게 사랑의 정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상,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 난 이런 남자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맞아. 오똑에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됐어. 사랑은 그때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잘 맞고 좋은 날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매 순간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방에서 불이라도 켜놓고 나오면 불 꺼! 하고 급발진해. 가스밸브 열려 있는 게 보이면 가스!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걸 꼭 화를 내면서 말해요.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진다는데 듣는 제가 더 우라통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직접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세요? 이분 아까 그분인데? 수돗물 마시는 분? 아, 돈 아까워. 그거 무슨 뭐 1,000원, 1,500원짜리를 뭐 3,000원, 5,000원 주고 먹어? 그냥 수돗물 좀 이렇게 먹고 입 헹궈서 안 죽을 만큼으로 유지하겠다. 그 진짜 몇 명 안 되는 호텔에서 수돗물 드시는 분. 우라통이 이제 터진다고 해주셨거든요. 아니 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길래? 보여주신 그대로. 가스! 언제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네, 같이 살면서. 결혼 전에는 되게 성격이 좋았어요. 잘해주고. 그때는 호르몬 나와서 미쳤을 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빨래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바로 화를 내요.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러면 또 수돗물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투가 어때요, 그때? 또 빨래 안 했어, 이걸.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빨래 안 했어? 후자. 네. 또 빨래 안 했어? 이래요. 그러면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지금 아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는데. 마지막 찬스예요. 근데 왜 아내분한테 말투가 이렇게 왜 그렇죠? 이게 뇌에서 나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 아내는 내 자신이다. 네, 가족이니까. 그 얘기는 어떤 강연을 듣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듣은 거예요? TV에서 어딘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을 들었네요. 배우자는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화를 내신 적은 있어요? 네, 저도 자주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바로 내니까 네. 왜 화를 내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그럼 말 딱 하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거네. 네. 아, 그러면 동굴 앞에 공구리를 쳐버려요, 그냥. 못 나오게. 본인이 그렇게 확 얘기하고 입을 딱 닫으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미안하단 말 안 하시고 그러신다면서요? 그쵸, 예. 먼저 다가와 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먹자, 배달시켜서 먹자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이러고 들으려고 저도 근데 사과하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한테 들으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화내는 목소리가 아예 네네. 상상조차 안 되는데 이게 모습이 달라요. 집에서는 엄청 까불거든요. 네. 밖에서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다가 집에 가면 빨리! 자, 그러니까 몰아치는 와이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남편분도 다 미안하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알고 또 내 엄마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또 여기 있고 그 원인 제공은 내가 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대화하자고 이러면 안 나오거든요. 나와서 먹어. 그래야 내가 모가지도 칠 거 아니야. 먹어. 딱 먹어. 먹어. 근데 여기서 되게 고마운 건 그때 아내분이 이 남자를 완전히 딱 몰아채웠으면 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시켰어. 자기 좋아하는 거. 나와서 먹어. 말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마음에 사실 우리가 이게 아내하고의 그 일 이전에 내 어렸을 적 내 부모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말을 그렇게 아들이 뭔가를 실수했을 때 야,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이 새끼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급발진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다. 그럼 이런 거네. 아버지가 이 새끼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딱 그러면 엄마가 여보 돈 좀 줘봐 이 새끼! 엄마가 네 친구야! 어디서 엄마한테 말버릇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우리의 부모님한테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애를 대해주는 에너지, 눈빛 그런 걸 아이가 섬세할수록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아이한테는 되게 우주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편분은 그 안에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 오면 딱딱딱 맞춰주셔야 되고. 그 엄마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뭔가 딱딱딱 이런 엄마들은 그걸 딱 못 참아주시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새엄마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그거 모르고 본인은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 거지. 엄마 없으면 굶어 죽어. 새엄마 와서 좋아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런 애였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정도 크면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대꾸 안 하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아빠, 엄마 무섭고. 이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들에게 틈을 좀 줘라. 엄마들도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올 때만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가 크는 동안은 좀 한 30%, 20%는 지저분하게 내버려 둬라.
아내분이 그렇게 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해주니까 여기까지 관계가 온 것 같아요. 좋은 아내를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친정부모 없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정에 시집을 가면 무시당할 것만 같았고 비슷한 가정 환경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살아보니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누구의 어린 시절이 더 힘들었었는지 의미 없는 배틀까지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행복한 기억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약간 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직접 얘기를 또 네.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군요. 옷도 비슷하게 커플룩으로. 네.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이 좀 있으셔서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보살핌이나 이런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이 자라가지고 남편도 뭐 이렇게 평범하게 편안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라서 네, 서로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연애 시절 때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많이 됐겠어요. 두 분이서. 연애 시절 때에는 서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사실은.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뭐 스스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네. 그렇게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전에는 서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부부 상담을 하다가 나는 어릴 때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고 난 더 했어.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었어. 막.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꾸 서로 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아, 그러면 싸우는데. 네, 진짜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아, 초반에. 네. 초반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정말 많이 싸워가지고. 어떤 부분이요? 근데 모든 게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가고 접수도 다 하고 그 숙려 기간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다시 그걸 돌이킨 거예요? 법원에 가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딸이랑 같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날짜에 격리돼 있었어요. 어머. 와, 진짜 이거 도왔네. 야, 하늘이 이거 도왔어. 박수 쳐야 되겠다. 코로나가 부부를 살렸어. 코로나가 한 가정을 살렸다. 맞네,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도왔어, 진짜. 경리가 운명이에요, 이혼을 막았네. 운명. 그때 남편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혼은 솔직히 이제 제가 먼저 하자고 말은 꺼냈는데 저는 그냥 홧김에라도 해면 안 돼. 홧김에가 아니고 나 이만큼 화났어, 이걸 보여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가자고 하더니 손잡고 가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잠들었다고 말은 했죠. 아니 근데 남편분은 왜 그때 야 내가 더 힘들었어. 난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눈물이 많은데 그 눈물을 보면 저도 이제 짠한데 그 달래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아 달래주는 게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막 가서 달래주는 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자주 달래줬어요. 자주. 이제 거기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저도 막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막 가서 달래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왜 울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시죠? 아들 17살이고
8살짜리 딸이 있어요. 17살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동안이 돼요? 몇 년 차세요? 저희 결혼 18년 됐어요. 엄청 동안이시구나. 아이들한테는 싸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세요? 큰애는 솔직히 좀 많이 봤었고요. 애기 태어난 이후로는 아이 없을 때 싸웠어요. 그건 잘하셨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남자도 여자도. 그 모델하우스라는 데 있잖아요. 막 그 이제 2층으로 된데 그 뭐 테라스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너무 놀란 게 화장실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화장실이 저쪽에 따로 하나가 있는 건데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게스트용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 왜냐면 제가 재성 씨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똥이 마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생각해요. 참자. 요 주인 사는 데에다가 좀 똥 싸고 나오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그래요. 뭐 참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처에 이제 잠깐 나 저기 편의점 좀 갔다 올게 하고 편의점 가다가 바지에 똥 싸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급하면은 뭐 저도 반려견이 되는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우 나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하기 좀 그렇다. 나 좀 참을 거야. 아니 나 뭐 남의 집 왔는데 나 배 아파서 나 그냥 똥 싸고 가겠다. 뭐 한번 일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안 맞아, 안 맞아. 화장실인데.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도 봐라. 지금 손 두신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대변을 누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냄새를 좀 나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 공간이 따로 있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배우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냄새 풍기고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나 원룸이야. 근데 나 원룸이야. 내 마음이 원룸이야. 소리가 너무.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플수록 냄새가 더 심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먹었는데 냄새는 먹은 거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냄새를 풍긴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만나기 전엔 나 그런 게 없었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적이지만 결혼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군가가 좀 냄새를 풍기어도 괜찮을 만한 내 공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공간이 있네. 그래, 그러면 너 이 공간 안에서 네 냄새 피워도 돼. 그래도 나는 그 영향은 잘 안 받아. 왜? 난 내 공간이 또 있거든. 근데 마음이 딱 원룸 하나예요. 화장실도 하나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근데 이미 두 분은 결혼을 해버렸네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뭐 합쳤어. 베란다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은 엄청 건강하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가 있다, 나 문제가 있다. 아, 진짜 이 남편 죽방 치고 싶다.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기에 이미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 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그 힘든 과정을 잘 걸쳐서 오셨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얘기 짧게 한마디씩 하시죠. 오빠, 우리가 뭐 잘 안 맞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린 또 앞으로 또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서로 이번 생에는 이혼은 못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나도 좀 기다려주고 마음을 좀 더 넓히도록 노력해 볼게. 그래. 우리 남편분도 짝꿍한테 애칭 뭡니까? 와이프가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해서 항상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좋다. 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좋아는 합니다. 에레레. 에레레. 아레레. 혜란아, 내가 널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항상 마음 고쳐 먹고 너 그만 힘들게 하고 너 힘들어하는 것 뭐든지 도와주게끔 노력할게. 우리 잘 살자.